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월 14일입니다. 목요 온라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47 진교수 부경에 대한 답서. 이제 오늘 새로운 진교수 부경이라는 사람에게 대해 스님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편지 글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좀 짤막해서 아마 이 1시간에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의 말을 그 상황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하는데, 오늘은 이 본질적인 그것에 대한 그 말씀보다는 그 서로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그 우리가 잘못 공부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그 가르침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불교에 대해 어떤 가르침의 말들이 사실 수도 없이 많죠. 그 초기 불교부터 논서, 아비달마 불교, 그다음에 대승경전, 대승도 초기에 반야부 경전부터 시작해서 열애장 사상이 이게 들어있는 이제 열반경 계열 그런 계통의 경전들이 나오고, 그 뒤에 그 유식 철학이 들어있는 능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능엄경이나 이런 원각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틀어 가지고 8만 대장경, 8만 4천 법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말씀, 그 경잉에 분류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거에 대한 논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8만 4천이고, 중국도 선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눈 밝은 선지식들이 이렇게 내놓은 어록들도 좀 부지기수로 많고, 조당집, 전등록, 오등회원, 이런 가태보등록, 이런 그 어록들, 개인적인 어록뿐만 아니라 그 선종 역사 속에서 수많은 눈밝은 사람들의 말씀을 담은 선종 사서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 깨달음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근데 그 모든 말이 다 하나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거든요. 근데 그 하나라는 게 그 한 마디나 어떤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상을 그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를 이제 자기 공부가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언어들이 다 이게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게 소화가 되고 납득이 돼서 더 이상 그 말에도 걸리지 않는 이제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데, 지금 그 모든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분별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이 실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분별이라는 그 언어적인 구조는 이게 모든 어떤 상황이나 이 전체성을 이제 분절시키지 않으면, 그것 아닌 것이 있지 않으면 언어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 사유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현상까지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면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아니면 이런 감각 저런 감각까지도 이게 분별 의식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게 드러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 이해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말 따라가지 마라, 생각에 떨어지지 마라,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은 법문은 많이 들었어도 과연 그게 왜 그게 말 따라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고 납득이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쉬운 예로 거칠게 분홍색이고
이렇게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랏빛 어떤 줄무늬가 있고 꽃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꽃에 대해서 이 꽃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념이 되고 이건 난이다라는 식의 어떤 범주화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표현한 그 언어나 생각, 관념은 절대 이 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컵이라는 글자와 사실은 이 컵이라는 사물은 별개의 거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냥 컵 하면 당연히 이걸로 또 직결시켜 버리는데 컵이라는 어떤 대상,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대상과 컵이라는 글자는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만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사실은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그것과 사실 별개의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미처 모르죠. 사과 우리가 먹는 사과랑 글자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양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말로는 사과라 하고, 뭐 한자로는 또 다른 식의 말을 쓰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사과는 그 사과랑 똑같은 거다라고 매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다 떨어져도 사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컵이라는 그 언어가 떨어져도 컵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느꼈던 건 뭐냐, 언어로는 절대 뭔가 어떤 진실이 있다면 진실에 가다할 수 없다. 그 한계를 항상 느낀 거예요. 그럼 언어는 곧 생각이거든요. 생각. 우리가 만약에 그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나는 이름이 임순이고 뭐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언어화된 거와 언어로 그려진 거와 이거랑은 사실은 아까 사과라는 글자와 사과하고 별개이듯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이나 이름은 나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나를 묘사하더라도 이거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내가 나라고 여겼던 이 몸뚱이는. 그런 데서 큰 어떤 뭔가 반성적인 사고,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스스로를 보면서 이거는 언어로는 절대, 생각으로는 절대 어떤 진실이 만약에 있다면 진실에 가다할 수 없구나라는 큰 어떤 돌아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미처 돌아보지도 않고 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막 생각으로 추구해. 막 언어로 규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리 정교한 언어가 되고 막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그림이 사과가 아니듯이 아무리 정교한 그림, 사실화를 그리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고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게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큰 어떤 대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언어를 평생 써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따라가거든요. 생각 따라 추구하게 되고 말로 규정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탁 멈추게 되는 거야. 이건 내가 거꾸로 가는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탁 멈추게 멈추게 되다 보면은 말이 아닌 그 어떤 진실에 이렇게 통하게 되는 전환이 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 거칠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컵에 대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컵이 진실이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인 거예요. 이런 식의 컵이라는 대상이 이게 컵이라 하든 아니면 잔이라 하든 뭐 그거와 상관없이 이름할 수 없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감각적인 어떤 내가 시각적인 어떤 그 감각의 요소가 빠져버리면 아니면 이런 촉감적인 요소가 빠져버리면 이것도 조건적인 거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력이 똑같을 수가 없고 사람마다 이 색감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색감이 발달한 사람과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보는 이 색감은 또 다른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 시력이 발달한 사람과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보는 어떤 그 상은 또 그림은 달라지거든요. 드러나는 상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그런 세밀함이 없거나 아니면 감각 기능이 좀 상실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컵의 딱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조건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이게 시각적인 조건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것을 객관적인 컵이라고 이 형태와 색깔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감각적인 감도도 각각 사람마다 다르고 인연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인연 따라 다른데 이게 과연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느냐. 조건적인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면 컵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컵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는 이것조차도 실제라고 여겼던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고 조건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상에 고착되는 이유는 시각적인 요소, 이 촉각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떤 사유, 이거에 대한 지식과 정보, 거기다 이 컵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게 마치 독립적인 물건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믿고 집착하고, 이거 집착이라고 해요. 존재라고 안 하고 집착이라고. 뭐가 있다 그러면 집착이라고 하거든. 분별 집착. 다른 거와 분리시켜서 이게 있다라고 여기면 그거는 이 컵이 있는 게 아니라 컵에 대한 분별 집착심. 그것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컵이 이렇다면 나라는 존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꽃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별된 대상들조차도 컵, 나, 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해진 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이제 금강경이나 그 대승의 초기 경전에서는 이런 현상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거. 현상적으로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은 모양이 아니라 단지 지금의 조건이 이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어떤 그 이거에 대한 어떤 공사상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렇게 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꽃처럼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꽃처럼 분별되고 컵처럼 분별되고 나처럼 분별되지만 실제로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게 초기에 대승경전 초기에 나온 게 반야부 경전에서 이렇게 설하는 거죠. 이름일 뿐이다. 그건 어떤 현상적인 접근에서 이 무상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삼계가 유심이다. 마음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본질적인 차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 무상한 현상을 딱 이렇게 그래도 일어나고 있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뭔가 드러난 현상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끊임없이 꽃의 모양으로 컵의 모양으로 컵이라는 이름으로 꽃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는 형태로 나라는 모양으로 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감각적인 것들도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드러나고 있고 느낌이 드러나고 있고 이걸 보면 느낌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비록 일어난 거는 무상하지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동하고 있는 거는 언제 어느 순간에나 변함이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우주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장엄하고 있는 이게 삼계가 유심이다. 바로 그거를 이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다. 바로 지금 이거다. 하나도 물론 이름이지만 지금 즉각 우리의 경험이 즉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본질적인 어떤 통찰로 들어가는 것이 다른 식의 어떤 접근인 것이죠. 삼계가 유심이다 이렇게 하고 전체가 하나이다. 다즉 일이요 일즉 다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양, 컵이라는 생각, 컵이라는 이런 형태, 꽃이라는 이름, 꽃이라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은 이런 식의 소리나 이해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일어난 거는 무상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그런 식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런 식의 접근이 어떤 그 뒤에 불성 사상이라고 하는 불성은 이거야. 지금 이게 불성이다 이거요. 끊임없이
깨어있는 깨달을 불자의 성품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 마음 심자의 날생이에요. 이 성품. 이 마음이 계속 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분별이 계속 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불성사상.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오로지 능력의 차이나 이 불성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가 그걸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부처와 중생의 차이인 것이지 부처나 중생이나 이 불성은 완전하게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이 뭐 열의 장이죠. 그러니까 그게 숨어 있는데 아직 그게 진짜 자기의 현실로서 자각이 되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아니면은 뭐 중생이 된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선은 이게 중국에서 와서는 더 이거를 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숨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열의 성품이 숨어 있는 거와 다 드러나 있는 거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거다. 그래서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거고 끽다반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다. 행주자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이 자체인 것이지 만약에 이거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다 생각이지 않느냐. 지금 다 드러나서 끊임없이 이렇게 생동하고 있는 이 현상에 직한 것이지 이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라든가 이거를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지금 일어난 생각의 내용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최상승선이라 하거든요. 열의 선은 그 열의 선과 최상승선 이런 언어가 아니 조사선이라고 해요. 최상승선을 조사선이라 하는 게 그 향엄 지안하고 앙산 해적 사이의 대화에 나오죠. 열애선과 조사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열애선은 여전히 의미가 남아 있어. 어떤 이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설명. 근데 조사선은 지금 이거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그래서 도가 뭡니까? 그러면 차나 마셔라. 이렇게 그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거를 곧바로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제 열애선과 조사선의 차이라 하면은 경전은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법이 한 개의 마음이다. 3개가 유심이다. 이게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이잖아요. 생각이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이다. 이거 뜻이 있어요. 뜻. 이게 생각이거든요. 근데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차나 마셔라 하지. 그리고 도가 뭡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곧바로 이렇게 지금 맛보고 있는 이걸 곧바로 가리키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극대화시켜서 가장 가깝게 끌어올린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가리켜 보이는 거죠. 아무런 편견이나 어떤 생각 없이. 왜냐하면 3개가 유심이다. 이거는 생각이거든. 뜻이거든. 근데 이거거든요. 이거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만한 그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 보십시오, 지금 봐. 자,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멈춰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손이 만약에 지금 이게 머물러 있으면 이게 고정돼야 돼요. 근데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무상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일 되면 이게 변한다고. 시간 따라서 계속 변해요.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현미경 들이대면 이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게. 세포도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머물러 있지 않는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게 계속 출현하고 있어. 계속 변화하고 있어. 그래서 이 상이 곧 죽어있는 어떤 식의 어떤 모습은 이제 모습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게 죽지 않았잖아, 이게 살아있거든요. 사실 내 마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손에 딱
생각이 고정돼 버리면 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고 있어. 손이 움직이고 있고 저 사람이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이 생각에 가둬버린. 근데 저 손이 움직이고 있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고 있어. 아니면 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손이 움직이고 있지. 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용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 없이. 우리 생각 머물러 있는 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손이 움직이듯이 생각도 막 변하거든요. 감정도 변하고. 이 생각이 끊임없는 망상이 이것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살아있음을 액면 그대로 눈앞에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다. 그럼 뭐냐? 색은 이 색, 즉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이에요. 공. 이 색, 즉 공이고 공, 즉 색.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색이 공이 아니면 이게 딱 고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흐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이라는 건 색이 곧 비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거라 색이. 이게 자성이 없으니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불이라고 하는 불이.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 하면 고정돼야 되는데 있지 않아. 근데 없다 하면 또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나타나고 있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이거든요.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 이게 둘 아닌 하나를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거 채와 용이 하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드러나는 이거와 이 본성이 둘이 아니다. 만약에 따로 있으면 그거는 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계가 유심이다. 모든 현상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깨어 있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삼계가 유심이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사무에 사사무에도 마찬가지. 이치와 그러니까 이사가 뭐예요? 이는 이치, 본질, 근원을 말하는 것이면 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벽이 없다. 한 덩어리다. 이거 하나다. 그러니까 즉해 있다 이거예요. 틈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의 우리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엑기스들이 다 지금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 이거를 말하는 것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의 어떤 속성?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해서 분리된 죽비와 같은 어떤 거를 말하는 게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것이 이것인 거야. 그럼 뭐냐? 죽비 하는 게 이것인 거예요. 하늘 하는 게 이것인 것이고 땅 하는 게 이것인 것이고 차나 한잔 하십시오 하는 게 이것인 것이지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속성, 이런 전체성, 이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거는 어떤 식의 어떤 상태이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생각일 거예요. 따로 있는 거를 말하는 게 통째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통째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저절로인 게 아닌 뭐가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각각의 내용을 담아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어떤 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언어로 이런 거다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공부에 대한 대화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도중에 이렇게 도반들끼리 이 얘기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 자기 뜻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 공부할 때 여기 선생님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부가 원만해지기 전까지는 뭔가 자기만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가 원만하지 않으면 말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규정하는 이 법에 대한 상을 지키고 있으면 이거는 사람마다 다 각자의 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저 사람이 대화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같이 이제 부부가 공부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뭐가 안 맞는 거야, 이상하게. 이게 말이 틀려요. 내가 표현하는 말과 옆에 사람이 하는 즐겨 쓰는 말이 이게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진짜 좀 이렇게 공부가 덜 되면 서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가 덜 돼서 저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남이 없는 것이고 공부가 부족하다면 자기 공부가 부족한 것이지. 왜냐하면 남이 없거든요. 남이 공부라는 게 없거든요. 남이라는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자기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다 자기 생각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생각에 걸리는 것이고 다 자기 규정에 걸리는 것이다. 그럼 공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 저기 해를 달이라고 해도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해하는 게 이거 달하는 게 이거니까 해가 달이다 하는 게 또 이거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물론 이 이치적으로는 이 실상의 차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이제 공부가 되면은 그건 알 수 있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뭔가를 쥐고 있구나. 그거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쥐고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용어를 쓰고 뭐가 있는 그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뭐가 갖고 있는 사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런 향을 피우면 향에 코가 취해 있으면 다른 향을 간섭받아서 잘 못 느끼는데 아무것도 무색무취하면은 그거 우리가 담배 피우다가 담배 막 쩔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담배 피워도 담배 냄새 잘 못 맡잖아요. 그래서 내 냄새인지 저 사람 냄새인지 몰라. 근데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우면 귀신같이 알아요. 어디 저 10m 멀리 떨어진 데서 피워도 알아. 사실 우리 아파트에 살면은 밖에 나가서 피워도 이렇게 멀리서 탁 냄새 맡아지는 건 자기가 이게 중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맡아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어떻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텅 비워지면은 뭘 느끼냐면 분별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워진 사람은 뭐가 있는 게 안 느껴지는데 그냥 뭐가 있으면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 자기만의 어떤 고착된 어떤 상에 묶여있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분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있구나. 이거 느껴지니까 그거 다 상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게 갖고 있으면요. 이걸 다 기준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게 안 보여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왜냐면 벌써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이게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건 다 관념입니다. 어떤 이미지이거나 기억이거나 어떤 상태이거나 분별만 담아둘 수가 있어요. 분별 이게 어떤 부분만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 다른 거와 차별되는 것만 담아놓을 수 있어요. 차별이 안 되는 거는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다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여겼던 것 따로 두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거를 이게 망상이었구나.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거를 그냥 본래 없는 거라는 걸 깨달아서 놓아버리는 것이지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풀려나는 것일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걸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이것이다 하는 걸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말을 알아야 돼. 있는 걸 없다고 여길 뿐이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반거사의 얘기.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이게 본래 망상이었구나. 여기서 일어난 지금 즉한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었지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딱 깨달아서 그냥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 망상심이 다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깨달음이라는 걸 마음속에 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내가 그걸 품고 있다면 내가 있고 그 대상이 있는 것이 둘이 되는 거거든요. 주객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죠. 불이가 아니에요. 둘인 것이지 이원성인 것이지. 그러니까 둘 아닌 하나일 때는 마음이 텅 비어져서 나라는 마음조차도 없어. 뭐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쌍으로 놀거든.
내용이 있어야지 그릇이 있는 것이죠. 내용이 없으면 그릇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있어야지 그릇에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그릇인지 뭐 무슨 쇠조각인지 아무 용도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때가 되면 분별할 때 보면은 탁 쓰게 되는 거죠. 분별을. 그러고는 또 그거에 뭐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그 인연이 닿으면 또 그건 다 주객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쓸 때 쓰는 거예요. 분별.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이거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인연이 닿으면 이게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때 인연 따라 쓰는 것이 주하는 마음 없이 쓰는 것이지 그 한 번 쓰고 계속 그거를 집착한다거나 담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것으로서 이 끊임없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속성, 마음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 생기하는 이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깨어 있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거든 이게. 죽으면 이게 다 정지돼 있어야 되거든요. 변하면 안 돼요. 죽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죽어 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손이 움직이는 것이고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면 꽃이 따로 있고 컵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없는 게 아니야. 마치 거울에 온갖 상이 다 비치듯이 다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다. 거기서 우리가 의식을 꽃에 집중하면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은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이걸 쓰는 것이죠. 그러고는 또 이제 인연이 닿으면 그냥 또 이것인 것이죠. 분리가 없어요. 너나가 없어요. 여기에. 오려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전체성에서 나를 오려낼 수가 없어. 생각만 따로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 다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 나를 빼보십시오. 나라고 여겼던 나를 뺄 수 있습니까? 빼낼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생각만 이건 누구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생각만. 그렇죠? 생각만.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전체성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할 수, 마음이다 해도 틀렸어요.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거든. 뭐 스크린이라 해도 그런 생각이거든. 스크린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고정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언어로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다? 이것도 틀렸어요. 안다 하면은 안다라는 생각이잖아, 이거. 비춘다 하면 비춘다는 생각이잖아. 놔둔다 하면 놔둔다는 생각이잖아. 이거 고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언어는 이게 딱 고정시켜 버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고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딱 틀에 매여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비춘다 하든 놔둔다 하든 안다 하든 모른다 하든 다 통해. 다 장애가 없어요. 이걸 말하는 것이지 언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입만 열면 언어적으로 뭐다라고 하면 다 어긋났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에 딱 갇혀버리면 안 된다. 어떤 언어도 이거는 규정할 수가 없다. 어떤 생각도 잡을 수가 없다. 어떤 감정도 이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도 이것을 담아낼 수가 없고 대변할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자유자재로 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기도 하고 온갖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자유자재한 거예요. 하나도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이거고 이 실상이고, 그러면 순간순간 변하는 거를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계속 고정시켜서 하는 거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뿐이지 우리가 24시간 생각으로 고정시키지도 않아요. 나라는 의식도 의식이 일어날 때만, 아니면 상대가 의식될 때만 내가 있다라는 어떤 미세한 너무도 고질적인 그런 분별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무아지경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깊은 잠에 들 때 내가 어디 있습니까? 깨어나서 세상이 드러나면 이게 내가 있구나, 여기서 방에서 깨어났구나 이러는 거지. 의식이 발동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펼쳐짐을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 세상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이 활동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흐릿하다가 선명하게 싹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 의식이 저 우주 끝간대까지 가면 거기까지 이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세상은 뭐 내 의식이 간 데까지가 세상인 거예요. 분별한 데까지가 세상인 것이지 고정된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때그때 달라요. 내가 눈앞에만 보고 하루 종일 보낼 수 있거든요. 뭐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내 안의 세상은 요 30cm도 안 되는 여기에서 우리가 딱 눈 떠보면 몇 시간이 지났네. 그 시간 동안에 어디 세상이 고정되어 있는 세상이 따로 있었습니까? 이것이 내 세상이지.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는 의식의 펼쳐짐, 분별의 펼쳐짐인 거예요. 그것이 이 우주인 것이지 고정된 우주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객관적인 세계라는 게 있지 않다. 그래서 선사들이 얘기하잖아요. 한 생각에 일념에 우주를 만들어낸다. 한 생각에 찰나간에 순식간에 내가 보기에 한 생각의 일념, 한 생각이 우주를 만드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우주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산에서만 태어나서 부산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사실 어디까지가 부산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정보도 없으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중국이 있는지 일본이 있는지 뭐 미국이 있는지 뭐 어디 유럽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우주는 뭐야? 자기가 살던 그 범위 안이 우주인 거야. 요즘은 또 뭐 달나라도 가고 이렇게 뭐 화성도 뭐 화성 탐사선도 보내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 자기만의 우주를 사는 거라 그렇게. 분별, 자기 지식과 정보, 경험을 총동원해서 펼쳐지는 그것도 순간순간 찰나찰나 펼쳐지는 그 세계가 자기 우주인 것이고 또 그런데도 이런다고 그래도 왜 내가 그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 달나라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달나라가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그 지식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그 생각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달나라가 객관적으로 있다. 그렇게 그 생각이 있을 때만. 근데 그거를 배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달나라 없어요. 우리가 학교도 안 다니고 달에 대해서도 뭐 옛날 이야기나 뭐 거기에는 뭐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달나라에 토끼가 산다고 여겼잖아요. 절구통 찍고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달나라는 그거죠. 요즘은 누가 그런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탐사선이 다 찍어왔거든. 알고 보니까 물도 없고 뭣도 없어. 공기도 없고. 그게 이 달나라죠.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토끼가 살던 나라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우주란 말이야. 자기 삶의 경험이다. 사실은. 자기 지나온 업의 반영인 것이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반영이 자기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일에도 세상을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일인데도 되게 낙천적이라 세상이 밝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일에도 세상이 어두운데 그 자기 삶의 반영이거든요. 그럼 누구의 세계가 객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낙천적인 사람? 아주 부정적인 사람? 사람마다 세계는 다른 거예요, 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자기의 어떤 그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정보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인연이 일어나서 한 생각 일으키면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10대 때 바라보는 세계와 20대 때 바라보는 세계와 30대 때 바라보는 세계와 지금 바라보는 세계는 다르잖아요. 어느 때가 객관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게 아니고. 그래 색이 곧 공이라.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 근데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생동하고 있는 또 사실 자성이 없다라는 것도 이것도 규정된 말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하더라도 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금강경의 뜻은 우리가 금강경의 핵심 뭐냐? 그럼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법이 아무것도 없다.
틀렸어요. 왜? 무유정법이라고 정하고 있잖아. 그런 식의 무유정법이라는 걸 정하는 게 금강경이 아니죠. 그 진짜 가르침의 핵심은 그것조차도 정할 수가 없다 이거. 근데 정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이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있는 그대로.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지금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이거잖아요. 이면에 깨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앞이 깨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마음 둘 건 없어. 머물 거는 없는데 이게 그래서 이걸 기틀이라고 해요. 기틀은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관, 기틀 기자를 써요. 한자로. 엔진과 같다. 엔진이 눈앞에서 막 펌프질을 하고 있다 이거. 이게 조물주가 숨어 있지 않다. 말한 이걸 이름을 그렇게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공이 죽어 있지 않다. 이게 살아있는 공이 온갖 이 다양한 차별성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것이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니 아니면은 뭐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덩어리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이거 다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거는 다 이거고, 그래서 이 평등성 위에서 모든 것이 이거라면 그것이라고 또 할 게 없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거를 그래도 이런 환상과 같은 거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인연 따라 자기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그래도 이 육신을 갖고 이 꿈과 같은 세계를 사는 동안은 자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충실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사실은 이 공부를 못하면 충실하게 못해.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면 뭐 이것저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게 계속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새로운 인연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게 과거에 묶여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 그 왼수로 그냥 남아 있는 거야. 그 사람 벌써 변하고 없는데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지 그 사람한테 묶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더 충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액문 그대로 변화된 삶에 그때 충실하게 사는 거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삶, 어느 것이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는 삶입니까? 과거가 없어요. 그냥 항상 늘 신선해. 모든 것들이 다 신선해. 신선한 것을 신선하게 대해줘야지. 신선한 것을 옛사람으로 대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어느 게 더 충실한 삶이겠어요? 순간순간 그 인연에 충실한 게 그 충실한 거 아닌가요? 공부를 하면은 뭐 무슨 무의도식한다, 게을러진다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래.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안 해보고 관념에 그냥 그럴 것이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공이라 하니까 뭐 살 게 뭐가 있어?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거는 그 자기 생각에 왜 그러면은 머무른 게 없고 머무를 게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대충 살면 된다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냐고. 왜 머무를 게 없어서 공이라고 하면서 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냐고요. 왜 그 규정에 빠져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머물 데가 없고 무상하면은 무상하다는 이것도 무상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몰라. 자기 규정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밖에만 쳐다보면서 그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진공이면은 공도 없어요. 진짜 공에는. 진짜 정해놓을 게 없으면 정해놓을 게 없다라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이거를 상상하는 거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깨닫는 거는 천지차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는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림에 빠져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진짜는 뭐냐.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온전히 이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보는 그런 안목이 열리는 게 84,000법문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여기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는. 근데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걸 한번 맛보면 내가 이거를 대상으로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와 하나가 돼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런 자각이 오는 거죠. 그럼 이 분리되지 않은 데서 인연 따라 그냥 그때그때 인연에 응하면 되는 거죠. 머무는 마음 없이. 그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머물 데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머물겠습니까? 다 정해진 게 없고 다 변하는데.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금강경에 그런 구절 있지 아니에요. 이거야 꽃이야 컵이야. 이거야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여기 머물러 버리면 그건 다 경전의 구절에 빠져 있으면 그건 다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여기에 머물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겠어요? 어디에 머물겠어요?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하는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지금 이 눈앞에 우리가 마주한 이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머물 곳이 없다 이거야. 머물 자리도 없고.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문득 한 생각이 딱 그러니까 추구하는 마음이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멈춰졌을 때 이것이 다 환상과 같은 것이구나. 일체가 다 하나로서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체험이 와야 돼요. 사실은. 자각, 체험하면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탁 실감이 나야 된다고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실감이 나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실감이 나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거와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이거를 딱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직면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뚝 떨어져 버리면 여기에 초점이 맞아요.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된다고. 마음의 눈이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떨어지지 말고. 지금 눈앞에 초점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눈앞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그냥 여기. 눈앞이라고도 할 어떤 틈이 없는 그냥 여기. 여기는 한 생각이 없어요. 한 생각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어요. 어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어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한번 탁 보시라. 이거를 보시라. 견성이라는 거는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잖아.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드러나 있는데 왜 보고 있으면서 못 보죠.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또 체험하려고 또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어떤 현실의 액면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고 이게 불법이다. 불법이 따로 경전 속에 있는 거나 뭐 그런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로 불법이다. 그래서 정토를 이렇게 불국토를 정불국토라고도 얘기하고 정토라고 얘기해도 하거든요. 깨끗할 정자, 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뭐 염불이나 이런 거를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서방 정토를 얘기하는데 그건 타방 정토, 다른 곳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정토라면은 그거는 이원성이거든요. 이원성 따로 있는 것이. 육조단경에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뭐 서방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타방 정토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정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정토. 근데 왜 정토라고 해야 하냐? 지금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오염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이게 바로 불국토이고 이거 불국정토인데 마음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정토를 찾고 있다. 그게 뭐냐? 분별이 쉬어진 자리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불국정토다 이거예요. 차방정토 그게 맞다. 지금 이 현재의 삶이 바로 불국토이고 불국정토지. 만약에 내가 뭐 몇 년을 수행하고 뭘 하면은 나중에 어디서 태어날 거야. 그거는 다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거 다 생각이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정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생각 사라진 자리가 바로 이 정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딱 깨치면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다 이 정토구나. 분별되지 않은 여기에서 모든 분별을 걸림없이 쓰고 있구나. 왜 걸림이 없어요? 그것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일이라면은 그것 저것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그러할 뿐이고 무늬만 그러할 뿐이지 실이 없다고. 그러면 나나 죽비나 똑같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무생물이고 이거는 생물인데 어떻게 같으면 그건 생각이잖아요. 어디서 일어난 생각? 이거는 무생물이고 하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 이거는 생물이고 하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 여기서 다 생물과 무생물이 똑같은 거예요. 죽비와 사람이 똑같다고. 그래서 진짜 공부가 되면 저기 굴러다니는 낙엽이나 나나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구나. 꿈의 세계에서는 천지 차이가 나지만 꿈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이 천지 차이가 나지만 이 법에서는 이 법성의 세계에서는 뭐 하늘이든 땅이든 낙엽이든 사람이든 뭐 그 삼계가 똑같구나. 삼계가 유심이다라는 말은 잘하는데 그대가 나무 조각과 다를 바 똑같습니다. 이 말은 또 몰라 사람들이. 그 말이 삼계가 유심이라는 말은 나무 조각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삼계가 유심이지. 우리가 삼계 안에 나무 조각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드러났느냐 이거예요. 나무 조각과 내가 똑같으냐. 이 평등성이 확실하게 구현됐느냐. 자기 현실이 됐느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등각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모든 게 완전히 하나로 돌아와야 돼요. 모든 게 하나라는 게 분명해져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차별성을 씁니다. 그래서 그 등이 됐다는 거는 15도에도 소도 사람도 따로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등이에요. 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등에서 차별지를 쓰는 거예요. 걸림없이. 등이 안 되면 차별지를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걸려 넘어져요. 왜냐하면 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죽비하고 내가 다른데 어떻게 장애가 없겠습니까? 엄연히 이게 충돌이 생기죠. 근데 이거와 내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뭐 부딪혀도 장애가 없고 떨어져도 장애가 없고 둘이라 해도 장애가 없고 하나라 해도 장애가 없고. 제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나요? 저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부가 이렇게 좀 이제 깊어지면요. 가장 이제 우리가 만약에 첫 단추는 이 자리가 문득 몰록 이렇게 한 생각이 쉬워지면서 이 평등성이 체험이 돼야지 이 감이 생기거든요. 분별 아닌 자리에 대한 쉴자리가 딱 드러나야지 그제서야 분별이 뭐가 분별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분별인지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인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문득 이 안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분별에서 풀려나는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완전히 풀려나야지 등이 돼요. 그래서 깨달을 사람도 따로 없고 깨달음도 따로 없는 그 완전히 하나로 돌아간 여기가 드러나야지 죽비와 나가 똑같구나. 거기 그 고비를 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 없이 쓴다. 사사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딱 또 이게 실감이 나야 되고 이게 다 하나구나. 이거는 실감이라는 건 지금 이 현실을 말하는 거구나. 눈이 여기에 현실에 초점이 딱 맞는 게 실감이죠. 생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말하는구나. 이게 일체가 다 이거구나. 여기에서 분별하면은 똑같은 것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 그게 명확해지고 다 돌아와야지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걸림없이 쓰게 되는 그런 전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돌아와야 돼요. 마음법이 귀일이 되지 않은 한은 일기하처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법이 귀일 하나로 돌아오면은 그 마음법이 그냥 법인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갈 데가 없어. 어딜 간단 말이에요. 마음법이 하나가
만법, 귀일, 일기, 하처. 일은 어디로 가냐? 일은 만법으로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가? 그것도 이게 설명을 하자니 그런 것이고. 그냥 여기에 만법과 일이 다 같이 있는 거야. 분리될 수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법이 기일 되면은 일은 갈 데가 없어. 만법이 일인 것이고 일이 만법인 것이지. 어디 가질 못해요. 그냥 거기 있는 것이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돌아오면 여기 있는 것이지 또 갈 데가 없어요. 길이 끊어져 버리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여기로 돌아와 버리면 그냥 길이 끊어져 버려요. 갈 데가 없어. 이거라 그냥. 그래서 뭐 온 세상이 눈앞에 다 이렇게 소나기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이 소화가 되죠. 그거는 좀 공부를 좀 한숨을 쉬 어렵지 않아요. 생각에서 풀려나면 되거든요. 396쪽입니다. 47. 진교수 부경에 대한 답서. 이 도는 고요하고 쓸쓸하면서도 오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삿된 스승이 법을 말하는 것이 마치 악차치처럼 무성하여 각자는 스스로 위없는 도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삿된 말을 외치며 어리석은 범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늘 이 일을 미워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도를 부축하여 광명종자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본분의 일을 알아서 삿된 견해의 그물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도는 고요하고 쓸쓸하면서도 차도 적적. 자, 이 도는 고요하고 쓸쓸하다. 지금 고요하지 않고 이렇게 적적하지 않은 건 이게 적적하다, 이게 정멸, 열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냥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원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나도 고요해요. 그냥 희한해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소리가 나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 분별 때문에 시끄러웠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도 고요해, 세상이. 소음이 싹 끊어져 버려. 그게 자기 분별이 싹 쉬어져 버리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보다 막 세상이 고요해지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은 원래 이랬는데 자기 생각이 쉬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세상이 고요해졌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분별망상이다, 분별망상임을 알아서 그 헛된 시도를 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쉬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예전엔 되게 시끄러웠는데 되게 조용해졌네? 그거는 세상은 원래 조용했는데 자기 생각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다 분별이 쉬워져 버리면 그냥 정멸이죠. 뭐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으면 고요하고 쓸쓸한데 오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4일 0시부터 24시까지가 오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도를 가까이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썼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이 도는 매 순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여기라는 것도 틈이 생겨버렸어요. 이겁니다. 그냥. 삿된 스승이 법을 말하는 것이 마치 악차치처럼 무성하여 각자는 스스로 위없는 도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여기 악차치라는 것은 그 식물 이름이래요. 악차. 근데 이게 이 식물이 그 열매가 막 무더기 이렇게 생겨난대,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이게 악차치에 비유한 거는 이게 무성하게, 분별망상이 무성하게 일어난다. 포도송이처럼 무성하게 일어나서 그 무성하게 일어난 분별망상을 각자는 스스로 위없는 도를 얻었다고 이게 말한다 해요. 무성한 어떤 의식을 도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도를 규정하는 언어가 남아있으면 이거 악차치예요. 그게 아르말이거든요. 이 도는요,
단 한자의 언어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 알미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불성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다른 식의 공이라든가 이런 단 한자도 어긋난 겁니다. 그거 벌써 아르마리 분별 의식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차도 딱 사라져야지 그게 위 없는 도, 말할 수 없는 뭐 여기서 말하는 위 없는 도라고도 할 수 있죠. 무상도. 모두가 삿된 말을 외치며 어리석은 범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어떤 상을, 법상을 위 없는 도라고 얘기한다. 그 때문에 저는 늘 이 일을 미워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도를 부축하여 광명종자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본분의 일을 알아서 삿된 견해의 그물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고정된 게 있으면 안 돼요. 뭐 알미라든가 아니면 뭐 비춤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아차림이라든가 아니면 공이라든가 아니면 불이법이라든가 연기법이라든가 이게 뭐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이가 됐든 뭐 반야가 됐든 공이 됐든 진공묘유가 됐든 색즉시공이 됐든 이거 다 의식입니다. 이거 의식의 아르마리들이에요. 이거 법을 규정하는 생각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이 아니죠. 그거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다른 거는 잘 안 속지만 이런 식의 어떤 법에 대한 생각에 잘 속게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규정되는 그게 있으면 그건 망상이라는 걸 알아서 그거에 속지 마시라. 그걸 또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마시라. 자기만의 도를. 그러니까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것도 아니다. 삼계가 유심이다 이것도 아니다. 어긋났다 이거. 그것도 규정이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뭐가 어렵냐면 그냥 쉬기가 어려워요. 쉬는 게 어려워. 그냥 탁 쉬는 게 어려워. 자꾸 뭔가 생각으로 짓고 막 이렇게 뭔가 짓는 거는 쉬워.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이 사실이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거. 그 때문에 저는 늘 이 일을 미워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도를 부축하여 광명종자, 그러니까 광명종자는 반야의 씨앗이 이렇게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그 중생들, 발심을 하고 불법을 배우려는 그런 마음은 간절한데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 광명종자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본분의 일을 알아서 삿된 견해의 그물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라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법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맞는 말이 아니죠. 법을 설한다? 어떻게 법을 설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설법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분별망상을 쉬게 하고 그 사로잡힌 데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인 것이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만에 하나 중생이 세계 속에서 부처의 씨앗을 얻어 끊어지지 않게 한다면 이 또한 석가모니의 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수 같은 국토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때를 알 수 없고 힘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 한계 일입니다. 님께서는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이 속의 사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붓을 든 김에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교수 부경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이게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견이나 조금이라도 아르마리가 있으면 그거는 이 본분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에 하나 중생이 세계 속에서 부처의 씨앗을 얻어 끊어지지 않게 한다면 이 또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공부가 힘을 얻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어떤 여건이 되면 이 중생 세계 속에서
부처의 씨앗을 얻어 끊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이렇게 이루게 힘을 쓸 수 있다면 이 또한 석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이게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그냥 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이제 모르는 진짜 이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그런 티켓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허비하고 있는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냥 이런 기회, 이런 인연을 맺는 거 외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비록 잠시 잠깐 힘들더라도 이런 기회를 누구나가 갖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거 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겠다. 다른 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그때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외에 의미가 없어. 이거 외에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자유를 맛본 사람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공부가 더 깊어져야 되겠다. 더 이게 분명해져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제대로 맛본 사람은 이 맛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른바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깊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깊다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모양을 보지 않으면 그냥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수 같은 국토를 만들어 모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위에서 모든 국토가 건립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발을 딛고 이 본지, 본래 땅, 여기에 발을 딛고 온갖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게 부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때를 알 수 없고 힘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 한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장애 없이 확 열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 본지에, 본래 마음에 건립된 세계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사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게 모든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힘을 또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제 너무 이제 예단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님께서는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의 진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것이죠. 역시 때를 알 수 없고 힘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한계일이니, 이제 공부가 좀 깊어져야 되겠죠.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체험하는 거는 또 어렵지 않지만 이제 완전히 이게 하나로 녹아드는 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길에 들어온 이상 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것밖에 이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님께서는 이미 이 속의 사람이니 이 속의 사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붓을 등김에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교수 부경 그대도 일단 이 길에 들어섰고 이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말하는 것의 뜻을 다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좀 직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를 재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쉽게 예단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마라. 이거는 다 어떤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지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이젠 더 이상 내 배울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겠구나라고 딱 여겨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또 지나보면 또 어김없이 뭔가가 이게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여전히 내가 미진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뚜렷이 보려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지나보면 이제 더 이상 이게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또 지나보면 또 있어. 근데 나중에 진짜 이게 분명해질 때는 그때 느꼈던 이게 다 됐어 분명하다라는 것이 그거와 좀 차원이 다른 식의 어떤 명료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전히 뭔가 모호함이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제 느낌으로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길이 없어.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길이 없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명료함이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신간에도 이렇게 썼는데 그때 보니까 이런 어떤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레일 위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어떤 공부의 여정에 들어가서 계속 마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것처럼 막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느 순간 막 천지 사방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거야. 이제 그만 내리라고. 알고 보니까 꿈속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본래 이제 길이 없었는데 내가 자꾸 현상의 눈이 경계의 눈이 이 마음이 새고 있었구나. 경계는 어떤 식의 변화가 오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데 여전히 그 경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구나. 마치 기차 타고 가면 차창밖에 변화되는 풍경에 마음이 빼앗긴 것처럼. 근데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 자리가 다인데 공부의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계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 경계를 보는 눈이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듯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움직일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그게 분명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차원이 다른 분명함이 와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것이 또 지나야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언어화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당장은 또 몰라요. 지나봐야지 그때 그랬었지. 점점 자기 공부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견이 생기는 거죠. 뭐 그걸 해탈 지견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의 표현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그때 딱 깨닫고 보면 뭐냐 이게 다다. 눈앞이 분명해지는 것이지 뭘 얻은 게 아니다. 여전히 그때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일부는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었구나. 근데 딱 하니까 초점이 딱 눈앞에 딱 맞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딴 데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딴 데 이제 볼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고. 눈길 가는 데마다 초점이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그냥. 그리고 뭐 이면에 뭐가 있다 이런 그림자가 싹 사라져버려. 우리는 이게 있으면 이게 뭐 속에 뭔가가 있어 이러거든. 이게 그림자거든. 생각의 그림자. 있잖아요. 그거 뭐가 있으니까 어디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공부는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지. 그냥 이게 직면하는 거지. 직면하는 게 공부지. 그래서 이 삶이 공부인 것이지. 뭘 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근데 한다는 게 있다라는 건 여전히 뭔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외에 뭔가 자기 생각의 그림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밝아지지 않은 거. 그래서 나중에 처음도 공부하기 전도 이거였고, 뭐 체험하는 순간도 이거였고, 분명해진 것도 이거였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거 있는데도 있는 줄도 몰랐고, 체험했을 때는 이게 드러났는데도 뭔가 따로 있었고, 근데 나중에 분명해진 이것밖에 없었어. 그냥 그림자 없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비 칠 필요도 없죠. 그냥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이 세계가 아주 단순해지고 단조로워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 별 볼 일 없는 세계예요. 웃기죠? 별 볼 일 없다. 이게 세계가 별 볼 일 없는 세계가 돼야 돼. 대단한 세계가 되면 안 돼요. 이거 별 볼 일 없어. 뭐 어젯밤 꿈에 별 볼 일 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세계가 있는 그대로의 세계다. 진기하다, 신기하다.
그건 좀 처음엔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감흥이 일어날 수 있겠죠. 환희심.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별 볼 일 없는 세계가 우리 지금 이 세계다. 뭔가 따로 있다고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여기는 사람 아직 자기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다.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세계다. 별 볼 일 없는 세계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네, 오늘 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